오늘 드릴 핵심 정보가 어떤 기준으로 속관할지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릴레이 상패가 시작됩니다. 지금 있는 금감원 신고제가 시작된 것이 저때부터인데, 그러자 수익만 추구한 거래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또 이를 방치한 정부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고 뭔가는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고 불편해 죽겠죠. 아주 그냥. 이게 2021년도에 있었던 업비트 24종 상패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이후로도 사실은 바뀐 게 없죠. 거래소와 정부 모두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이렇듯 과거에 상패 대란이 있었고 이번에 또 하는 겁니다. 달라진 것은 그때는 정부가 겁을 주니 거래소가 하는 척 했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거래소한테 몽둥이를 쥐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7월 중 시행될 상패 이슈를 살펴볼 텐데, 어제 저녁에 업계 사람들을 여럿 만났어요. 다들 우려가 많죠. 그 와중에 고급 정보도 있었고요. 방송에서 써도 되는지 물어보니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고 시원하게 답변 주네요.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코인정보 커뮤니티 얘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미팅 마치고 얘기 나온 것들을 커뮤니티에서 공유드리려고 했더니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주 바람직하죠. 커뮤니티 대화 수준이 훌륭하지 않나요? 뿌듯합니다. 업계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그때그때마다 정리해서 바로 공유하고 있으니 사실 오늘 공유드릴 내용도 아마도 이번 상패 대란 끝날 때까지 뉴스에도 안 올라올 내용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혼란기에는 이런 업계 정보가 정말 아주 위력적이죠. 커뮤니티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곧 시행하겠다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업계 역시도 우려가 크더라고요. 왜냐면 정확한 기준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번에 법을 시행하겠다는 방식이 기준 자체가 일단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발팀이 익명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폐하겠다 이러면 깔끔한데 이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비트코인 개발팀 못 찾는다고 비트코인 상폐시킬 건가요? 그래서 단서 조항이라는 것을 아주 길게 붙입니다. 그 단서 조항이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이에요. 법을 시행한다니 우선 기준선은 만들어야 하고 그 와중에 국민들 시선은 신경 써야 하고 저쪽도 아주 돌아버릴 겁니다. 지금 이처럼 규제가 아주 급작스럽게 소식이 퍼지고 있는데, 이런 무분별한 상황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오늘 차트 보시다시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매도로 일관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할 거면 좀 제대로 알고 나서 충분히 준비하고 나서 규제에 나서야 하는데, 예전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죠. 기준은 안 갖춰졌지만 일단 규제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위험한 것이 앞서 살펴본 대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아요. 기준을 먼저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규제 먼저 앞세우는 거죠. 업계, 투자자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올바른 기준 만들 생각은 도저히 못하는 사람들만 규제 기관에 입성하는 규칙이 있나 봅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한국 시장이 참 암울하네요. 한국이 기술도 좋고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이상한 데서 부비 트랩이 터져요. 답답합니다. 반면 미국은 어떨까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계속하여 암호화폐 산업의 강자 지위를 지켰으면 한다. 이번 트럼프 대선 캠프의 코인 관련 입장이 이렇습니다. 이게 나온 배경은 바이든 때문이죠. 바이든이 코인 산업을 거의 탄압해 왔어요. 그러자 자본도 기술도 사람도 당연히 탈미국 행렬에 계속되어 왔죠. 그래서 트럼프는 대척점을 선점한 겁니다. 친암호화폐 노선으로 변경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원래 미국 소프트웨어의 상징인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는 민주당 텃밭이죠. 거의 80%대 지지율이 나와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최첨단 IT 산업이죠. 이쪽 관계자와 투자자 수가 미국 내에 상당히 많은가 봅니다. 바이든은 이 표를 잃었죠. 그래서 지지율이 뒤처지자 역공에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이렇게 앞서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대체 언제쯤 되면 무능력의 궤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우선 지금처럼 정부가 무능하면 정말 답 없어요. 사람도 기술도 자본도 한국 탈출하기 바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미국에는 레딧이라고 하는 초거대 커뮤니티가 있죠. 여기에는 IT 업계는 물론 정부 관계자, 법률 전문가, 투자자 등등 모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본인 등판 이런 것도 진부한 곳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각자 소속과 입장이 다르다 보니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죄다 넣고 흔들어버리면 일단 섞이죠. 그래야 한국식 규제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같은 커뮤니티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난 총선 이후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음 선거가 너무 멀었죠. 그럼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소한 지난 총선 공약이었었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 노력들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자본금을 지켜야겠죠. 이건 지금부터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저것들 때문에 내가 돈을 잃어도 그저 내 손실일 뿐이니까요. 상폐될 코인을 우리가 먼저 솎아내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해야죠. 그럼 기준이 있어야겠죠. 바로 이거예요. 오늘 드릴 핵심 정보가 어떤 기준으로 솎아낼지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쉬워요. 오랜 기간 업계 발전을 방해해온 고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커다란 녀석이 바로 이번에 제거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유통량 문제예요.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들이 1세대 알트들입니다. 이더리움, 테조스, 아이오타, 카르다노.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파란색 부분이 시중 유통 물량입니다. 초기 물량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 70% 이상이었어요. 그 와중에 아이오타는 100%였죠. 반면 요새 런칭한 코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코인들만 보여드리면 어때요? 색깔이 많이 다르죠? 지금 보시는 주황색이 내부 관계자 귀속 물량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반면 시중 유통 물량은 너무 작다는 것이 느껴져요. 이 중에서 셀로, 이 친구는 좀 심각해 보이네요. 한눈에 보기 쉽게 비교를 해보면 왼쪽이 1세대, 오른쪽이 최근 코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탈중앙화가 깨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언젠가부터 만들어지고 있고 꽤 됐어요. 이게 최근 트렌드가 돼버리고 있는 것이 제가 느끼고 있는 업계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파란 부분이 시중 유통 물량인데 거래소의 마지막 거래 가격이 바로 코인 가격이 되죠. 그런데 관계자 물량이 매도로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차트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살펴보면 가운데 보이는 캔들이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일봉이고요. 그 외에 겹쳐 보이고 있는 실선들이 모두 다 알트코인입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시총 20위권 내에 있는 거대한 알트들이에요. 이 시기가 4월달이죠. 중동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터졌었던 그 시기인데 코인도 한 3주, 4주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5월 중순부터는 비트코인과 바로 밑에 보시는 주황색 실선이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회복한 반면 그 외의 나머지 코인들은 기준선 이상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하락 채널을 유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보다 시총이 낮고 시중 유통 물량이 적은 덩치 작은 알트들은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이 바로 희석 시총 개념입니다.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최대 공급량이 있죠. 거기에다가 현재 가격을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 최대 공급량과 현재 유통량을 비교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AI 코인 상승과 함께 네트워크 스토리지가 아주 중요해졌죠. 그 분야에서 크게 성장한 파일 코인입니다. 총량은 대략 19억 6천만 개죠. 현재 유통량은 5억 6천만 개, 대략 4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완전 희석 시총이 12조에 육박하는데 유통량 기준 시총은 그에 따라서 약 4분의 1 수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 유통량 외에 나머지는 관계자 또는 재단 내부 락업 물량인데 이게 언제 시장의 폭탄으로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까지는 코인 내부자들의 도덕성에 맡겨왔다면 이제부터는 단속을 하겠다는 거죠. 바로 그 단속의 첫 번째 기준으로 희석 시총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총 발행량과 유통량 비율,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건 첫 번째 기준으로 쓰기 아주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더리움처럼 초기 80%를 유통시키는 구조가 있고 반대로 셀로처럼 1%만을 유통시키는 것을 서로 비교해보면 시각적 증거만으로도 규제 이슈가 단번에 설득됩니다. 초기 유통 물량이 많다면 안정적이다 판단하는 것이고 유통 물량이 적으면 법리 적용을 깐깐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유통 계획대로 해왔는지 앞으로는 계획을 지켜나갈 준비는 잘 되어 있는지 자금은 또 충분한지 등등 이해되시죠? 방금 살펴봤던 4월 하락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회복하고 지금 보여드린 희석 시총 비율이 높은 알트들은 모두 가라앉고 있죠. 시장은 의심이 많아요. 과연 회복이 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 정세와 함께 경제 상황이 불안하다면 돈은 항상 여기에 몰려왔죠. 가장 안정적이라 여기는 곳 바로 금입니다. 1억 터치 후 강렬한 조정을 맞은 지금 국제 정세도 가격 변동성도 불안한 상황에
가장 안전한 비트코인에 돈이 몰리죠. 반면 먹튀, 매도 폭탄 이런 문제가 있어왔던 알트, 특히 희석 시총이 큰 알트는 락업 물량에 대한 시장 불안감이 항상 있는 것이죠. 희석 시총 확인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 보유 중인 코인은 어떤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거래소에 들어와서 보유 중인 코인 정보란에 들어가시면 지금 같은 화면이 나오죠. 수익 코인은 예를 들어서 총 발행량이 100억 개입니다. 그런데 총 유통량은 24억이죠. 그럼 총량 대비 24%라는 뜻이네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충분해 보이나요? 이와 같은 경우 규제기관의 대응 매뉴얼은 이렇습니다. 우선 코인 개발팀에 연락해서 유통량 계획을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증빙을 시키죠. 그리고 앞으로 계획대로 하겠다는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인 중에 보시면 개발팀이 익명인 경우도 많아요. 탈중앙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중앙 집권적일 수 있다는 기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과 시바이누. 익명 개발팀이에요. 그렇다고 비트코인이나 시바이누를 퇴출시킬 리는 없죠. 제정신이면. 그러다 보니 이쪽은 되고 저쪽은 안 되는 아주 불공정한 우회로를 만드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총 발행량이 미제공입니다. 요새 이런 프로젝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대략 원인이 뭐냐면 요즘 런칭되고 있는 사이드체인 코인들이 대부분 이더리움 아니면 솔라나 기반이죠. 둘 다 지분 증명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때문에 보상으로 나가는 것들도 있고 또는 거래 수수료, 소각 같은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확정 지을 수 없다고 해서 미제공인 경우도 있고 또는 도지코인처럼 발행량 무제한도 있죠. 이런 코인들은 1차 거름망에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가능성의 얘기예요. 아닌 경우도 간혹 있긴 했으니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모두 알만한 코인만 예를 들자면 우선 초기 유통 물량이 적었던 코인들의 런칭 직후 2개월의 등락률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유명했던 것이 솔라나죠. 런칭 2개월 후 35% 하락했어요.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은 47%가 하락했고 또 아발란체는 24%가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유통 물량을 빠르게 채워서 높여 나갔어요. 시장에 의심을 사게 되어 한번 가격이 빠지게 되면 거의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알트 코인들 차트 보시면 21년도 불장 때 한번 크게 성장을 했다가 지금은 어딘가에 저항선에 막혀서 도저히 상승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코인들 많죠. 그게 전부 다 이런 희석 시총 문제에서 시장의 의심을 받고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았던 코인들이에요. 요즘에는 하물며 같은 섹터 내에도 코인 종류가 많죠. 그중 누군가는 보다 투명하게 탈중앙스러운 운영을 하고 있다면 투자 자본은 이동하겠죠.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제 차트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단이 상당한 물량을 안고 있다면 1차적인 의심은 합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7월 시행되는 법안에 있어서 희석 시총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지 이게 절대 기준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저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게 여러모로 맞다고 봅니다. 한국에도 미국처럼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처럼 업계에 있는 사람이나 나아가서는 미국 커뮤니티처럼 규제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커뮤니티 멤버로 들어왔으면 좀 좋겠네요. 그래서 우선은 다 같이 좀 뭉쳐봤으면 합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안에 카톡 링크 누르시고 숫자 6 보내주세요. 그리고 커뮤니티라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아주 시장이 난장입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이런 시장 환경에서는 현명한 트레이딩이야말로 생존에 직결됩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